회피형과 연애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이 세 가지만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위브 상담사 위브입니다. 오늘은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가 회피형인지 처음부터 알아보는 건 쉽지 않죠. 이 애착 성향이라는 게 말 그대로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이런 성향을 알고 나서 과감하게 헤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꾹 참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어요. 단순히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방법이 아니라 회피형 인간을 다루는 핵심 원리와 더 나아가서 상대를 좀 더 안정적인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개복치 같은 유리멘탈 상대 때문에 고민이거나 헤어지고 다시 만났는데도 상대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회피형 성향의 핵심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회피형 성향과 연애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툭하면 잠수 타서 깊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서 남 탓이 너무 심해서?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연애를 힘들게 하는 큰 이유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동들 자체를 고치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거든요. 이런 증상 하나 고친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사실 잘 고쳐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감정만 상하고 헤어지는 커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피형 상대와 연애를 이어가려면 상대가 이렇게 행동하는 원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가치관. 두 번째, 과한 독립성.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연애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대가 당신과 연애를 하면서 이 관계가 깊어진다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그 안정감이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상대의 인식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회피형을 안정형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대화 방식.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비난이나 감정이 많이 실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 비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회피형들은 그 반응이 훨씬 더 빠르고 과합니다. 나 비난받네? 숨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가 잘못을 했거나 연인끼리 싸울 때 흔하게 하는 말들 있죠. 너 대체 왜 잠수 탄 거야? 나 진짜 네가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얘기를 좀 해. 이런 말투와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볼 수 있는 말은 성향에 따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 친구들 만나면 연락 깜빡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연락이 없으면 네가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 라던가 그래, 술 마시다 보면 연락 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럼 술 마시기 전에라도 카톡 하나만 남겨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회피형 상대와 대화할 때는 감정보다 논리 위주의 대화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회피형을 안정형으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 감정 표현 방식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화 방법을 설명할 때 이미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서운함을 느꼈을 때 상대에게 그 감정을 느끼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보통은 내 서운함 좀 알아줘 라는 표시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기거나 차가운 말투나 표정으로 이미 티를 내잖아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냐? 이런 거예요. 네가 싫은 게 아니라 아까 그 상황에서는 내가 좀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잠깐 말이 없었던 거야 라는 식으로요. 아니 뭐 이런 걸 내가 일일이 말로 설명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구차해 보여도 이런 걸 말로 안 해주면 회피형들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서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당신이 만족감을 느꼈을 때 이건 꼭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감정을 먼저 솔직하게 표현했다거나 웬일로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걸 잘 캐치해서 우쭈쭈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대신에 구체적이고 담백하게요. 예를 들어보자면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용기 내서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피드백을 주거나 넌 생각보다 내 속마음을 잘 아는 편인 것 같아. 오늘 네가 해준 얘기 때문에 위로 많이 받았어. 라는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회피형을 안정형으로 바꾸는 방법 세 번째, 데이트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피형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데이트보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활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하지만 각자가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나, 너 말고 다른 게 있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스포츠 같은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이때 상대가 좋아하는 분야이거나 이전보다 성장하는 게 비교적 눈에 보이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정 교류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함께 했다는 경험이 쌓이게 되죠. 여기서 간단한 팁이 있는데 데이트를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적절하게 섞어주세요. 예를 들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운이 진짜 좋은가 봐 라던가 우리가 이때 선택한 게 진짜 잘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함께한 경험들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과정이거든요. 자, 회피형을 다루는 정석적이고 따뜻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상황에 따라 간경책을 사용하기도 해요. 상대한테 비슷한 고통을 주거나 상실감을 자극하는 방법처럼요.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방법을 쓴 다음에 헤어지면 상대가 슬그머니 돌아와서 매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완전히 떠나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나 강력한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회피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각각의 성향도 상황도 모두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짚어봤는데요. 이 정도면 쉽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간에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가끔 내담자분들 중에도 회피형을 바꿔보겠다고 상대가 진짜 욕먹어도 싼 짓을 했는데 비위 맞춰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회피형을 다루는 핵심은 저자세가 아니라 안정적인 베이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상대는 지 잘난 줄 알고 더 날뛰기만 할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형 상대가 연애를 하면서 헤어지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쉽게도 이걸 저희가 정해드릴 순 없죠. 여러분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상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니까요. 이건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던져보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어렵다면 언제든지 마인드위브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답을 내려드리진 못해도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인드위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